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핸드폰으로 올라온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 질문 안 받고 또 제가 사실은 여러 종정 스님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산 세월이 있으니까 어차피 종정이라고 하는 게 임기제고 우리가 뭐 교황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우리 종정예안은 되게 약간 위트가 있어요. 연세 대비 위트가 있다니까.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음은 농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진중한 게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환으로 보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던지면서 가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가벼운 농담이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선에서도 그게 약간 역발상 같은 거거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 각성시키는 거, 사실 그게 선도 그런 역설이에요. 역설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또 멋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는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최강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저 나이에 저 자리에 있다면 저걸 던질 수 있을까?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제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거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언제나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 그리고 가진 게 많으면 쉽지 않아요. 관종력이 충만한 분만 가진 게 많은데 나대는 사람 일론 머스크죠. 그렇게 잃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 미국 대통령하고 쌍욕을 박으면서 싸우는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 그 쉽지 않아. 기업하는 사람이 그것도 기업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시던가 뭐 이런 거잖아. 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나 또라이거나. 음, 딱 그런 거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3월 29일에 통도사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도사에 사리를 모시고 있어요. 사리 모신 거 알아요? 그래서 통도사 그 일주문에 가면 불지종과 국지대찰 이렇게 써 있거든. 부처님의 종갓집이고 나라의 큰 절 대찰 최고절이에요라고 이야기를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자기네 거니까. 다 종갓집이라고 하지. 어, 지금 뭐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 이거 삼보사찰이라고 하거든요. 불법승 삼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교조, 교리, 교단 이렇게 얘기하거든. 종교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교조, 교리, 교단. 교조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교조예요. 시작자, 창시자. 그 다음에 교리라고 하는 거는 법, 진리, 다르마,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하는 건 승단이죠. 스님들, 그렇게 종교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불교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막스밀러 종교학에서 그냥 그렇게 종교를 정의할 때, 그래서 종교란 어떻게 정의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전에는 신이 있어야 종교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과의 속박, 결합, 개박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종교가 아닌 종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최근까지도 나왔던 게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게 지금 유교가 빠르게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반유교적인, 왜냐하면 유교가 그 당시까지는 가장 큰 지배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될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그걸로 뭉치니까
한 500년 이상 그것만 했었기 때문에 그게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교를 이제 핫바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유교를 뭐 갓쟁이라고도 하고 엽전이라고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비속화시키면서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어, 양반 어른 이런 표현보다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뭐 이렇게 되는 개나 거리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게 이제 유교의 속화. 그것은 약간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너희를 고통받도록 한 것, 이런 좀 부정적 이미지를 막 심어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인구에서 뭐 그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교를 해도 기독교를 가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 종교가 아니면 제사를 지내도 되잖아. 근데 그거는 안 돼, 또, 이렇게.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기독교나 이슬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는 가장 큰 방어 요인을, 문화사적으로 뭐로 보냐면, 유교의 제사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 때문에 기독교나 이슬람이 못 들어왔다.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1970 아니 1700년대입니다. 지금 같은 정립 상태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불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장률사가 통도사의 사리 모셔서 통도사의 사리를 모신 건 아니고요. 여러 사찰에 했고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대단하게 쳤던 사찰은 황룡사고요. 넘버원 황룡사.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존재하지 않는 절이지만 네임밸류로만 따지면 불국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 통도사보다 더 유명한 절. 불교인 말고 일반인까지 다 통틀어서 네가 한국절 중에 아는 절 얘기해봐. 1위가 불국사. 그 황룡사 나오죠. 황룡사가 왜 유명하냐면 교과서에 교과서에 자꾸 나오니까 통도사가 교과서에 나오나? 어, 황룡사 나오잖아. 그죠? 어, 그래서 신라 시대 최고 사찰. 그 다음에 태화사, 울산의 태화사. 이 태화사 주지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나 하라 그러면 나 태화사 주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어. 저 태화사는 진짜 재밌는 사찰이에요. 태화사 영역 안에 저는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울산에 있는데 어, 겁나 큰 절입니다. 겁나 큰 절. 그 당시는 동아시아가 전부 불교를 믿던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수도일 때, 통일신라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가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살던 시절이에요. 지금보다 잘 살았습니다. 경주가 세계 10대 도시. 예. 세계 10대 물론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위치하고 봤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격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높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의 최대 단점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미친 나라가 992년 동안 한 곳의 수도를 정하는가. 그리고 그게 나라의 변경에 있는데, 변방에 있는데 처음에 조그만 신라, 삼국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신라가 경주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 왜냐면 이쪽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되지. 근데 통일하고 났으면 당연히 위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요 신라 영토 안에서도 뭐 이 근처로 가든지 뭐 대구 쪽이랑 이런 쪽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거기고 이게 최대 단점이 여기가 수심이 깊어가지고 배가 접안이 안 돼요. 이게 동해안 이렇게 해서 꺾어진다고 이렇게 깊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데가 좋아요. 오히려. 왜냐면 큰 배들 들어오기가 좋아. 큰 배 들어오기가 좋아. 근데 예전에 목선 이런 거는 저런 게 안 돼. 잘못하면 바람 불면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다 뽀개진다고. 그래서 그 밑에 울산은 이렇게 뻘이거든. 쫙 이렇게. 뻘이에요. 뻘. 그래서 그 삼산동 그런 데 다 비싼 데 옛날에 다 뻘이었었어. 다 뻘이야.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까지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저 문화유산 된 방구대 안각화까지 거의 다 뻘이야 뻘. 그래서 그쪽으로 배를 들여서 이렇게 경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어서 올려야 돼.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무역하러 온 사람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통통배 몰고 온 사람은 됐고 좀 이제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태화사로 저 태화루 쪽에 대고 그래서 싹 들어가는 거야. 절인데 절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영빈관 플러스 그러니까는 절 안에 신라 호텔 뭐 그다음에 저 워커힐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야. 구역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 거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 가지고 싹 빨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한번 싹 긁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고 구역이 나눠져 있다니까. 구역이 크니까 절이 굉장히 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갈 때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강원랜드 뭐 이런 것도 보면 거기서도 뭐 VIP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호텔도 무료고 뭐 밥도 무료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있나? 그게 뭐 1년에 몇 억 이상을 뭐 얼마 이상을 쓰거나 호텔하고 저 뭐야 백화점하고 비슷한가 봐. 얼마 이상을 쓰거나 안 그러면 신분이 되게 높거나 대기업 임원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시간에 얼마 이상 베팅을 한 사람들 뭐 그렇게 결정된다대요. 강원대도 가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쪽팔려서 못 가는 거지. 난 궁금해. 난 진화는 몇 번 가봤거든요. 왜냐면 정암사 갈 때 그래서 정암사가 강원대전 생기고 수익이 좀 늘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왜 거기서 기도하고 따로 간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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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따로 가. 어, 물론 거기 이제 뭐 죽돌이가 되면 그렇게 안 되겠지. 근데 이제 하는 이제 하면 이제 쇠복이 좋아야 되거든. 그 타짜식으로 말하면 쇠복은 쇠복, 동전복이라는 뜻, 돈복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갑자기 없던 참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따야 되니까. 딱 이렇게. 아니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예, 저도 뭐 저감사 안 살아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카드라 통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이 태화사라고 하는 절이 일반 절하고 달라. 그래서 여기가 재밌었을 것 같아. 그리고 외교관들이 당나라 외교관들이 여기서 경주에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딱 나가거든. 태화사에 배를 대고 막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태화루예요. 그래서 태화루, 태화나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교관들이 당나라 외교관이 출발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며칠 쉬었다 가세요. 이러면서 또 여기서 또 딱 사람을 노골노골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국가 전략이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리베이트를 잘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황제한테 이제 보고하면 그거 괜찮냐 이러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폐하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뭐 까딱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태화사야. 그게 태화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불교 시절에는 불교가 거의 진짜 여러 가지를 개입을 했거든. 그리고 그때는 종교가 다른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도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진탕 룸사롱 한번 여기서 이쪽에서 룸사롱 먹고 그날 그 다음 날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기도하러 가고 다시 룸사롱 먹고 기도하러 가고 이런 거지 이런 거. 야,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좀 제가 좀
좀 담았습니다. 이러면서 금괴 이제 좀 주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절이에요. 되게 재밌는 절이야. 그래서 태화사를 장악하는 사람이 넘버 투입니다. 아무튼 재밌는 절이야, 재밌는 절.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는, 여러분은 아마 저 잘 모르시는 분은 상상을 못 할 거야. 근데 왕이 있고, 왕이 당연히 세죠. 그리고 태화사를 관할하는 사람이 대당 외교권자예요. 대당 외교권자.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한테 미국 책임자, 미국 대사 정도가 아니고 미국 통. 그러면 굉장히 센 겁니다. 무지하게 센 겁니다. 지금도 아마 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무지하게 세지. 왜냐면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국 약간 똘마니 비슷한 쪽에서 있었잖아. 그때 뭐 38선 갈리고 우리 좀 체력 약하고 이러니까, 게다가 쿠데타로 대통령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힘이 강하니까 그쪽 이렇게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대당 외교권을 가졌던 사람 세고, 또 한 명은 뭐냐, 군사죠. 당연히 이거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 병조 셉니다. 군권 가진 사람 셉니다. 근데 이게 군권은 명함이 있는 게 전시 체제가 되면 이게 무지하게 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군사라고 하는 게 전시 체제면 무지하게 강력해집니다. 이쪽 세력들 쫙 올라오죠. 거기서 최고의 수혜자 김유신이죠. 대당 외교권자 태화사를 장악했었던 첫 인물이 자장입니다. 자장률사.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김춘추. 김춘추한테 깨지고 자장률사가 오대산까지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강릉을 딱 요 해안도로로 해서 강릉 쫙 거쳤다가 여기 강릉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려가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대관령을 건넜다는 뜻은 어떤 놈이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훅 가겠다 싶으면 대관령을 넘어.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대관령 넘으면 잘 못 쫓아온 것 같아.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저기 이제 호랑이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쪽 수색은 좀 대충,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뜻은 나 안 내려간다는 의미도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장률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강릉에서부터 오대산까지. 강릉의 한송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오대산, 그 다음에 수학리, 수다사, 뭐 이런 데까지 전부. 그래서 월정사도 그렇게 이제 개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암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권토중래 하려고 내려가려고 했으나 우리는 역사를 알지. 저때 차라리 안 올라오고 그냥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타협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인터스텔라야. 우리가 그 벽장 뒤로 갈 수 있으면 자장률사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타협이다, 타협. 저게 지금 버티고 저 뒤로 갔다가 다시 못 올라온다. 타협이다, 타협.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자장률사는 몰랐죠. 몰랐죠. 우리는 알잖아. 이쪽과 김유신한테 맞서면 안 된다. 요거는 요거 쉽지 않다. 요거 쉽지 않다. 우리는 아는 거지 지금. 그때 자장률사는 몰랐죠. 그래서 정암사에서 실족사로 돌아가십니다. 거기가 정암사 그 수만호탑. 만호는 아니고요. 톨로마이트라고 탄산칼슘 같은 그런 돌이에요. 약간 이렇게 긁으면 긁히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떨어졌을 걸로. 운신 사신이라고 기록에 나오거든. 내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 쓴 사람이야. 내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헛소리한다 이럴까봐 박사 논문 썼어요 이러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소심한 놈들, 아이고 씨 바보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자장률사가 오대산 북대에서 사리를 받아오거든. 제가 그 북대 어딘지 제가 압니다. 그거 거기서 사리를 받아오시는 거거든. 그 문수보살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 밑에 쪽으로 좀 내려오면 그쪽도 많이 나옵니다. 그 문수보살 상습 출몰 범주가 있어요. 그 내가 그 가면 오대산 가면 내가 그쪽을 자주 가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만나볼까 뭐 이렇게. 그리고 자장률사가 동대로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밝혀낸 기록. 내가 도낭 문서를 정리해가지고 내가 그걸 처음으로 밝혔거든. 지금 오대산 중국 오대산 동대에 가면 그 유명한 제가 처음 가보고 C급한 세상에 이런 탑이 있나? 라고 했었던 그 탑이 있습니다. 문수보살 삿갓탑. 문수보살이 쓴 삿갓을 놓고 갔더니 그걸로 탑을 만들었대. 무슨 김삿갓도 아니고 문수보살이 뭐 삿갓을 쓰나라는 생각. 이게 뭔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수보살 삿갓탑. 씨, 인도 사람도 삿갓 쓰냐? 내가 그 말 하려다가 중국 좀 야리하거든. 되게 재밌어, 재밌어. 중국은 우리랑 달라. 전에 내가 오대산 가니까 문수보살 생일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생일빵 한번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나와가지고 나 촛불 보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더라고. 어, 우리랑 좀 달라요. 중국은 되게 재밌어.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해봐야 말 다르죠. 우리도 방언이 다르잖아. 하지만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 대충 저 사람이 뭔 소리 한다. 가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럼 대충 알아듣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민족과 언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기후 환경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대부분 다 비슷한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인 거고, 걔네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별로무게 다 있어. 동시에 그게. 땅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북대에서 사리를 받았고, 북대에서 사리를 받고 그 사리를 이제 여러 군데 모셔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 황룡사. 그 황룡사 사리 자장률사가 모신 그 황룡사 사리를 볼 수 있는 데가 불국사 무설전이고, 그리고 통도사에는 정고를 모셨고, 그 다음에 오대산 중대에는 뇌사리를 모셨고, 그 뇌사리 그 기록 때문에 내가 참 또 뇌사리가 도대체 뭔고 이 생각을 또 한동안 했잖아. 도대체 화장을 했을 때 뇌 쪽에서 나왔다는 얘긴가, 빨갛다는 얘긴가. 뇌가 빨갛지는 않은데 옛날 사람들이 빨갛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약간 빨간 두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뇌가 어떻게 굳나, 어떤 화장 방식과 관련해서 굳나. 왜냐면 혀사리가 있거든. 삼국유사에 보면 해영구정이라고 저거 뭐야 해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법화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혀만 안 먹혔다더라. 뭐 호랑이가 뭐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 뭐 혀만 못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독송했었던 혀기 때문에 호랑이도 감히 먹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 요번에 내가 5월달에 그 중국 서안에 가면 그 초당사 가는데 거기 가면 구마라집 혀탑이 있어요. 구마라집 혀탑. 구마라집을 화장했더니 혀만 나왔다더라. 그래서 내가 야 막상 화장하고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는데 혀만 나오면 어휴 이게 뭐요? 그리고 혀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안 짧아요. 이거 지금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끝까지 나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기 저 어디야? 그 하서회랑 끝나는 쪽에 가면
거기 실크로드 쪽에 중국 쪽 실크로드 초입에 보면 거기도 구마라집 탑 이랬는데 거기 가니까 또 구마라집 혀탑이라고 또 써 있더라고. 그거 장안께, 장안 종남산께 그 초당사께 진짜고요. 저건 짭입니다. 그 전승을 누군가 주워 듣고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런 짭설들이 있거든. 짭설들이. 그래서 거기 모시고 거기는 뇌사리 그리고 태화사에도 사리를 모셨어요. 태화사. 이 태화와 관련해서 내가 이것도 내가 논문 쓰려고 했는데 저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차마 안 썼는데 이 태화사가 왜 태화사냐? 그래서 저 태화사가 얼마나 큰 절이면 지금도 울산에 태화강, 태화동이 제일 태화동과 신정동이 제일 클 걸. 지금 뭐 동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울산에 제일 메인 강이 서울의 한강 같은 게 태화강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이름들이 다 명칭이 되는데 그 태화가 왜 태화냐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설은 중국 오대산에 가면 태화지가 있어. 태화지. 거기서 용을 만나요. 이게 산 위에 있는 호수인데 산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연못 같은 거예요. 해발 아마 한 1500에서 한 1700 사이 정도에 있어.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 예, 물은 없어. 물은 없어. 거기에 기록에 보면 예전에 청량지라고 하는 청량산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한 100개 정도 물 나오는 데가 있었대.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화지인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신령한 연못이에요. 오대산을 대표하는 신령한 연못. 그 대장 연못인가 봐. 산 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산 위에 이렇게 물이 막 나오는 데가 있다는 게 신기하거든.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뭐 아유 껐다 킨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구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물이 여기 아마 이렇게 물이 흐를 거예요. 위에 있는 만년설이 안쪽으로 스며서 이렇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얼음골 사과에 얼음 그 바람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막혔고요. 지금 조욕지 하나 남았어요. 조욕지 하나 남았어요. 다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태화지 위치도 내가 대충 알거든. 그거를 딱 기록에 그렇게 자세히 쓰여 있어. 조욕지에서 어느 정도 위치다 뭐 이런 게 다 쓰여 있어. 그래서 대충 이제 찍어보면 알 수 있어. 가면. 근데 거기에 태화지변을 딱 지나가는데 어, 용이 나오는 거야. 용이 다 나와가지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당신이 만난 사람이 문수보살입니다. 뭐 이렇게 딱 또 입을 털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어, 당신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면 내가 당신과 당신 나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태화사라고 했다라는 썰이 있어. 썰이. 아니 그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대. 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맏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많은가 봐. 용이 아들이 많은가 봐. 어, 용이 아들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내 맏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이 황룡사를 지키는 용이야. 황룡사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흥왕이 자궁은 자색궁정이라는 뜻이거든. 자금성이에요. 자금성. 그러니까 진흥왕이 황제를 칭했다. 그런 거를 주장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 진흥제라는 표현이 나와. 황제할 때 제라는 표현이 나와. 예. 그래서 이 자자를 쓴다거나 제자를 쓰면 그거는 약간 이렇게 왕보다 높은 이거를 추구했었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궁을 짓는데 자색궁전, 그러니까 자금성 같은 거를 이렇게 짓는데 하다가 보니까 용이 튀어나와가지고 용용 죽겠지 하고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황룡사를 지었다.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 용이 올라간 게 아니고 다시 내려가서 그걸 지키고 있고 그 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태화지용인 거야. 족보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중국용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그 용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태화지, 아니 그 뭐야, 황룡사용 내가 어디 사는지 또 압니다. 황룡사지 안에 안 살아. 그 용 사는 데가 따로 있다고. 그게 황룡사지 기념관 옆에 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쪽에 용이 살아. 응. 아니 우물 있는데 아니야. 우물 있는데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발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연못지였고 연못에서 제일 수심이 깊은 쪽이 그쪽이에요. 그쪽이. 아니 그냥 막 찍어서 막 터는 거 아니오. 막 터는 거 아니야. 다 근거를 가지고 터는 거야.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꼬면 찌라시 이런 거 잘 만들거든. 그럴 듯하거든. 근데 이게 다 근거 있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그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만 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용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유학 보내놓고 조선으로 그러니까 신라로 유학 보내놓고 가끔 와서 그 태화지용이 쉬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로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자녀분을 미국에 보냈어. 그럼 이렇게 한 번씩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용이 좀 세다 보니까 계속 머무르는 데가 있어. 그게 태화지 앞에 용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태화루 앞쪽에 있어. 거기 물이 약간 도는 데가 아니겠나 하고 추정을 하거든요. 나 거기서 안다고. 나 거기도 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그래서 이게 한참 듣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진짜 있는 거야. 내가 태화지 위치도 알고 중국 오대산 태화지 위치도 알고 그 다음에 그 황룡사의 용못 위치도 알고 그 다음에 요 태화루 앞에 용현도 위치도 안다니까. 근데 문제는 용은 없어. 바쁘지. 바빠. 그거 뭐 만나주나? 나도 맨날 사람들이 스님 보려고 월정사 갔더니 안 계시던데요. 바빠. 야, 두 발 달린 짐승도 이렇게 바쁜데 널로 댕기는 놈이 얼마나 바쁘겠냐? 아이고. 어, 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쪽에서 오기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도 갔습니다. 울산에서도. 낭지라고 하는 스님이 울산 영축사에 살았는데 울산 영축사가 그 문수산 옆에 있어요. 문수산 옆에 거기 밥집 이런 거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 살았는데 그 울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큰 절이 요 태화사하고 영축사예요. 영축사예요. 그 영축사의 랑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중국 오대산으로 수업 들으러 갔어요. 아유, 그거 인터넷 수업 들으면 될 건데. 그래서 낭지승훈조에 나와. 낭지승훈 보현수조에 나와. 그게 다 나오는 얘기 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그 영축사도 이미 발굴이 다 끝나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막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이게 전설과 역사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막 그러려나 고 들어. 아유, 이런 거 조사하는 나는 편하겠어? 나는 머리 안 아프겠냐? 재밌어. 있어 다.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다 있어. 내가 이런 걸로 다 논문을 썼다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용도 이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태화지용이 있고 중국 짱꼴라예요. 짱꼴라. 태화지용. 이게 황룡사용이 아들이에요. 맏아들. 네, 맏아들. 통도사에 가면 또 용이 있어요. 통도사에 가면 또 용이 있어. 통도사에 가면 그 연못 구룡지가 있고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었어. 통도사가 영축산이 아니고 그 영축산은 원래 울산에 있는 거고 저기는 축서산. 그래서 양산하고 양산 통도사잖아. 울산이 아니고 원래는 거기가 울주예요. 주가 산보다 높은 거예요, 레벨이. 예, 주는 쉽게 말해서 시에 해당하는 거고 산 이런 거는 그보다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떨어지는 지형을 산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마산, 뭐 부산 이런 거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응, 응.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울산 이러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울주.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울산은 시고 울주는 군이에요. 그래서 시군 통합이 돼서 울주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같이 됐는데 근데 그게 울산시가 아니고 울주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시보다 오히려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라는 개념이. 그래서 강릉보다 거기 옛날에 명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명주 이게 주자가 들어가면 최고예요. 주자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외에는 주자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상주, 경주, 나주, 전주 이렇게 주자가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음, 거기에 구룡지에 9마리 용이 있었는데 5마리를 오룡동으로 쫓아내고 또 몇 놈 저쪽에 또 싸대기 때려갖고 날리고 한 놈이 잘못했어요. 이런 애만 거기다가 탁 놓은 거야. 그게 그 정멸보궁 옆에 그러니까 통도사 금강계단이라고 써 있는 그 메인 T자 법당 그 정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그 삼성각하고 중간 자리에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구룡지라 그러거든. 9마리 용 이렇게 해서 그 용 그러니까 다 이게 용전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도사하고 원래 황룡사가 세트 메뉴거든. 사리로 보면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황룡사가 나중에 서산대병 때 몽고 때 불타요. 몽고의 4차 침입인가? 그때 불타거든.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방화시켜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화재였던 것 같아요. 이게 건물이 크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황룡사만 탄 게 아니고 주변이 다 막 불이 붙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제가 또 고건축으로 박사 논문을 썼잖아. 그래서 내가 고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데 아무튼 목조 고건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쪽에서 불 나가지고 어느 정도 열이 나면 이쪽에 갑자기 이쪽 기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 아니야, 불이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복사열로 조져버려. 마치 우리 옷 같은 거 이렇게 눈 같은 데서 좀 젖으면 모닥불 같은 데서 하면 옷에서 이렇게 수증기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기가 나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면서 여기서 불이 튀어나온다니까. 그럼 경기 끝이에요. 물을 아무리 봐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안에서 나와. 불이 밖에서 타는 게 아니고 안에서 탄다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지? 그게 숭례문 화재 때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밖에를 뺑기를 칠하니까 단청이라고 하는데 뺑기를 칠하니까 밖에는 안 썩는데 안에가 다 썩은 거예요. 그냥 대롱같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오래된 고건축 자재들은 안에가 비었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부터 타. 그래서 밖에 불이 보일 때는 이미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불이 이게 대롱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진짜야. 오래된 건축자재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숭례문화제 때 여러분 보셨잖아.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차가 20대 30대가 출동을 해서 물을 그렇게 진짜 비가 와도 그 이상 뭐 폭우가 쏟아져도 그 이상 물을 못 부었을 거야. 그 정도를 붓지만 답은 어떻게 됐느냐? 전소. 전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룡사 구역이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왜? 황궁을 지으려고 했대잖아. 그 얘기는 뭐냐? 잘 나가는 좁이지. 그러면 그 동네가 아주 좋은 목조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룡사 같은 절이 불타기 시작하면 불이 쫙 가는 거지. 마치 우리 그 LA 산불 뭐 이런 것처럼 미친 듯이 쓸고 가는 거야. 어, 딱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우리 그 LA 산불 저 작년엔가 났을 때 그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국이 저렇게까지 타냐? 그냥 끝도 없이 타. 어, 야, 진기하지. 어, 산불도 쟤네는 진짜 무섭게 나는구만. 뭐 이러면서 어, 바람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그 도로시잖아. 그치? 어. 도로시 집 날라가고, 아유, 진짜 집이 날라가. 뻐개져. 근데 그게 시멘트 집을 안 지니까 그래. 아니, 저거를 지으면 되잖아. 저 시멘트로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산불 날 일도 없고, 사실 그 허리케인 분다고 안 날라가요, 이거. 근데 맨날 나무로 지니까. 근데 걔네가 나무가 싸대. 예. 아니, 그 땅이 넓어가지고 컨테이너 이거 이렇게 돌리는 차 있잖아. 레미콘 차. 그래서 땅이 넓어서 그걸 돌리고 가도 굳는데, 어, 가는 동안에 굳는데, 그래서 나무가 더 싸대, 훨씬. 우리는 나무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몽고에서, 몽고에서 그 황룡사를 탁 불태웠을 때, 그 탑에 어디에 사리가 있었냐면, 이렇게 탑이 있으면, 그게 한 80m 되는 거거든요. 밑에 사리가 좀 들어 있었고, 메인은 여기에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 꼭대기에 99개의 조그만 탑을 만들어서 그 공양소탑이라는데 거기에 사리를 하나씩 다 박아놨어. 그리고 다란이를 넣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유물이 저한테도 있어. 옛날 거는 아니고 짭짭. 우리는 뭐 오래된 문화재에 대한 그 선호가 크게 없어요. 우리는 문화재 이런 거면 선호하지 않고 금 선호하죠. 우리는 금, 우리 문화재 선호하지 않아. 어, 선호도가 약간 달라. 예,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문화재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알지. 그게 공덕을 막 이렇게 펌핑하는 그거 아세요? 와이파이 증폭기 알아? 그러니까 공유기를 쓰는데 집이 크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증폭기 쓰면 좋은 집 사는 거야. 원룸 이런 데 살면 뭐 증폭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공유기로 이제 돌리는데 집이 이제 벽이 좀 두껍고 평수가 크면 저쪽 방에서는 안 돼. 그러면 증폭기를 중간에 하나 꽂는다고. 그러니까 그 뭐야 방송도 그렇게 하잖아. 중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증폭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증폭기예요. 그래서 탑의 공덕을 이빠이 끌어올리는 저걸 이제 조탑경이라고 탑을 만드는 경전. 그거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보여빈 경하고 경하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제일 유명한 거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석가탑에서 나와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이래 가지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들어보셨잖아. 그죠?
보여빈 탑이라고 탑 생김새가 약간 다른 탑이 있어요. 그래서 탑 꼭대기에 원래 제일 많고 이거는 불날 때 다 이렇게 흩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못 찾았고 요거 이제 요즘 찾았죠. 1960년대. 요거 찾아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가 그게 이제 반환되는 과정에서 교구 본사인 요 경주의 교구 본사인 불국사로 들어가 지금 무설전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요 탑이 불날 때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탑이 불날 때 통도사 금강계단에 보면 이렇게 석종형 부도가 있거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도선율사의 계단도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건데 계단도경보다 연대가 빨라요. 저것의 초창 연대는. 그리고 저는 저게 원래는 나무로 돼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저 계단이. 예, 지금 만들어진 건 저 고려시대 때 유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붉은 반점이 생겼대 돌에서. 저 불났을 때. 그래서 왜 갑자기 붉은 반점이 생겼는고 이러니까 같은 동기가 상응해서 같은 기운이 서로 상응해서 동쪽에서 쉽게 말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에 불이 나니까 통도사 금강계단의 돌이 그 작용을 해서 빨갛게 됐다. 그 기록이 상국유사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저 금강계단에 갈 때마다 내가 그 어디가 빨간가 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찾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제 여러분도 좀 찾아보셔. 한번 찾아봐. 한번 찾아봐. 제가 이번에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절하다 보면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특징이 이렇게 들을 때는 기억을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까먹고 그때 찾아왔어요. 그러면 맞다. 또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월정사에서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3주년 기념으로 확장 3주년 기념 확장 이전 3주년 기념으로 1930년대 중대 상원사에서 한 거예요. 보궁에서 했다라고 뭐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은 상원사가 관할 사찰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상원사에서 하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하는데 지금 보궁에서 해요. 그렇게 해서 1930년에 하남 스님이 하시던 걸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4월 초하루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기도입니다. 화엄 살림도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구한호 스님하고 하남노 스님이 사촌 사형 사제가 아니고 서로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하남 스님 편지에 보면 구하대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 스님, 하남 스님, 경봉 스님이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 그러니까 사형제간이라고 꼭 친한 것도 아니고 사촌간이라고 해서 꼭 안 친한 것도 아니거든. 이게 살다 보면 경봉 스님은 하남 스님을 스승같이 생각을 했다고. 그때 이렇게 선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남 스님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물어볼 사람이 구하 스님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쪽이고 행정적인 그런 쪽에 강하고 하남 스님이 이제 수행적인 게 강하니까 계속 그걸 편지로 물어본다고. 그게 지금도 다 남아 있어요. 경봉 스님 쪽 문헌에도 남아 있고 하남 스님 쪽 문헌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대충 이렇게 추산해 볼 수가 있어. 예. 그러고 보면 지금은 시절이 참 좋은 거요. 카톡 보내면 바로 답이 오잖아. 그리고 이게 읽었는데도 씻고 있구나. 분명히 읽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읽고 숫자를 안 없애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시절에는 진짜 그 편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보통 시간 걸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궁금해가지고 뭐 하나 물어보면 뭐 한 달 뒤쯤에나 다 보고 아유 그 전에 억장이 무너지겠다. 몰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달 뒤에 다 보잖아. 그럼 뭐 물어봤는지를 까먹어. 이게 왜 이 편지를 이 양반이 왜 이 편지 보냈대? 이러면서 음, 아유 이거 참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그래서 황룡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의 중심이 통도사로 넘어왔다. 사실은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도사보다 큰 절이 주변에 세 개가 있었던 거야. 황룡사, 그 다음에 태화사, 영축사. 영축사가 있던 데가 진짜 영축산이에요. 영축산, 영축사. 그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주가 최고로 큰 거고 그 다음에는 울주야. 그리고 양산 이런 데는 사실 좀 떨어지는데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서울에 인천이 있듯이 서울이 바다를 바로 접하지 않으니까 인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주에는 울산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울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해상무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중에 하나인 초용. 초용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온다고. 망해사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아라비아 상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하잖아 초용. 그래서 황룡사랑 에너지가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태화사, 영축사, 황룡사가 더 대단한 절들이었지만 이 절들은 다 없어지고 갑자기 통도사가 대장주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러 절들이 있어요. 자장률사와 관련된 여러 절들이 있어. 정암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한송사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리 사찰, 수다사, 수타사 아닙니다. 홍천의 수타사 아니고 평창의 수다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거 폐사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정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장률사가 창건했다라고 하는 썰들이 있는 절들이 되게 많아. 다 쓸모없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대장은 누구냐면 월정사입니다. 월정사. 그래서 그거를 남북보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산제일 통도사, 고산제일 월정사라고 하는 말이 통도사에 흘러내려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장스님께서 모셔오신 그 사리가 위아래절에 있어서 남북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중심축, 좌우축으로다가 딱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통도사에 가서 우리가 3월 29일에 통도사에 다 이렇게 집결을 해서 종정예하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금강계단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종정례하고 그 교장 스님께 말씀을 올려서 좀 우리가 멀리서 오는데 그걸 좀 열어서 우리가 참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삼보일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삼보일배 매니아잖아. 길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예, 삼보일배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고 재밌고, 그 다음에 신심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사람은 안 힘들고 안 하는 사람이 힘들어. 보는 사람이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삼보일배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보일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공간에 머무르실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리고자 일보일배로 그래서 뭐 꼭 금강경 봉창기도 안 가신 분이라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차량 같은 거를 연결해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각 출발하는 지역에 차가 있으니까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엔 부울경에서는 좀 적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는 통도사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 좀 가깝거든. 가깝거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창경원이나 이런 데 별로, 창경궁 이런 데 내가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안 봤거든. 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갔으니까. 굳이 그런 데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지. 걸어 소풍 갔다니까. 어. 어.
근데 촌놈들 오면 막 벚꽃 구경하고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 분들은 사실은 통도사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제가 이제 설명도 좀 해드릴 거고, 근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드릴 거예요. 저랑 통도사 가면 까놓고 얘기해서 하루 종일 돌아도 다 못 봐요. 또 통도사 행자 출신으로서 어, 참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시면 그래서 서울 이 경기 쪽, 이 이북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북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하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좀 받아서 팔자가 좀 편하기를. 예. 종교의 모든 종교의 공통 목적은 행복 추구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이상이 가리키는 거는 무너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다 똑같아 그거는.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기운을 받고, 그리고 거기는 계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그 서안 장안 가면 거기 정업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도선율사가 거기다 계단 처음 만든대요. 어, 그 계단이라고 하는 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수백 개의 계단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내가 계단도경이라는 거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정업사에서 현장 스님이 그때 정업사 주지로 추천해 주거든요. 현장 스님이 그 당시 불교계 짱입니다. 그래서 도선율사가 얼마나 그걸 그냥 뭐 얼마나 감옥하는지 몰라. 진짜 정업사 주지 추천 한번 해줬다고. 그 고승전에 보면 현장전을 막 이만큼 늘려줘요. 속고승전 보면 아유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싶지. 왜 정업사 주지가 그렇게 대단한 절 주지가 아니오. 나 태화사 주지 시켜주면 내가 이따시만큼 써줬을 거다. 근데 정업사 가보면 그게 이 절은 처음부터 안 컸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절에는 가보면 이 절은 대단했는데 쪼그라졌네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근데 거기는 그 정업사 계단 올라가려면 한 40분 가야 되거든. 그리고 문 따줄란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산책 코스로는 되게 좋아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제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절은 못 갑니다. 이제 봐야 돼. 그쪽이 약간 군사작전 지역하고 좀 겹쳐 있어가지고 제가 3번 시도했다가 한 번 갔거든. 참, 또 별일이 다 있지. 그리고 저런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됩니다 하면 왜요? 이러면 뭐 그거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안 된다 하면 뭐 안 되는 거지. 끝입니다. 뭐 공산주의를 잘 모르시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맞아보면 생각이 들지. 설명이 아니고 몇 대 맞아보면 납득이 하지. 내가 잘못했구나. 왜요는 일본요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쓸데없는 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3월 29일 날 전체가 다 모여서, 그리고 이런 기도 모임에 한번 오시면 진짜 신심이 증장되는. 내가 참 이거 하나 한다고 통도사 지금 몇 번을 갔노?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아유 나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마 이런 대규모 일보일배는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도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참을 해보시면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불교TV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촬영돼서 최대한 재밌어요. 드론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일보일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위에서 쫙 찍잖아. 그러면 또 이제 뱀같이 또 잘 나온다고. 옆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으면 파도 치고 있는데 위에서 찍으면 그럴듯하게
이 사람들의 신심이 장하구만 뭐 이렇게 딱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딱 뭐가 이렇게 군대처럼 맞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거든. 저는 좀 달라. 에, 내가 뭐 나눠줄 때 줄 서는 것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약간 뒤죽박죽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줄 서 있으면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해서 그 줄을 내가 무너뜨린다. 그런 거 못 느껴?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혼란스러운 거. 약간 아귀다툼 하는 거. 어, 그런 게 인생의 맛이지. 뭐 군대 같이 착착착. 아이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 인생 고달픈 거요. 그게 아니고 인생은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 그래서 3월 29일 날 그렇게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걸 접수 금강경 봉창기도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에 문의해도 되고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기념품도 뭘 지금 주려고 우리가 국리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모임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 봐서 안락할 수 있는 길이 안락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잘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제가 2,000명 얘기했는데 2,000명은 넘을 걸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동참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또 이런 기회를 언제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하면 아마 뒤어가지고 다시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전에 그 월정사에서 그 중대 그 사리 들고 걸어가는 거 한 번 했었잖아. 그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사람이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버스가 막 계속 오면서 그때도 한 2,000명 제가 알기로 넘었을걸. 근데 찾을 데가 없어요. 맞다. 그리고 그 얘기 꼭 하라 그랬는데,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오시는 분은 자가용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가용 갖고 오시면 아마 찾을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 큰 차만 타고 와도 감당을 못 할 거예요. 감당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규모 시설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셔야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차가 제일 편하거든. 근데 교통 통제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에 맞을 겁니다. 차 못 됩니다. 차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